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했을 때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더군요. 페인처럼 살던 저에게 15살이나 어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김지유. 지유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유의 사랑이 힘이 되었던 걸까요?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서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느라 바쁘지만 시간을 내 틈틈이 지유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강아지 마냥 제 품에 안겨 지유가 말합니다. 나도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그래 뭐, 네가 더 사랑하는 걸로 하자. 뭐야 오빠. 결혼도 이혼도 경험하지 못한 여자를, 그것도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를 품는다는 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이제서야 세상이 저에게 보상을 해주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갔던 전처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전처는 아들 일이라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전처는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가 자유분방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육아에 찌들었던 모습과는 달리 아름다웠습니다. 전처도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냈어? 제 마음을 숨기고 전처에게 묻자 윤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래. 골수이식이 필요해. 나는 이미 검사했는데 불일치야. 당신도 검사해줬으면 좋겠어. 윤우는 전처와 제 사이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야? 윤우가 백혈병이라니? 이식만 잘 되면 완치율이 높대. 이식 후에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아들이 급성 백혈병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네가 굳이 양육권 가져가겠다고 해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너한테 양육권 준 거야. 8살짜리 애가 백혈병이 걸린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윤우 만나기 위해서 호주 한 번이라도 왔어? 안 왔잖아. 그리고 윤우 8살 아니라 10살이야. 호주가 옆 동네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게? 외모다? 당신 사업 크게 해서 외국까지 출장 다니면서 돈 크게 벌고 있다는 거 호주까지 소식이 들리던데 우리 윤우 보러 호주를 왜 못 와? 양육권 때문에 진흙탕 싸움을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마음 밑바닥에는 서로에 대한 증오가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전처는 숨을 고르더군요. 저 역시 숨을 골랐습니다. 미안해. 나 당신하고 싸우려고 온 거 아니야. 당신 나 미워서 골수검사 안 하는 건 아니지? 윤우를 위해서 검사해주라. 전처는 갑자기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윤우, 내가 살려. 나랑 골수 맞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전처를 놔두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화를 낸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아들 일로 자연스럽게 전처와 연락을 하게 되더군요. 그 사실을 지유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오빠, 그 여자가 다시 재결합하자고 하면 할 거야? 지유야, 나 지금 너 사랑해. 내가 널 지금 사랑하는데 애 엄마랑 재결합을 왜 해? 그럼 아들 골수 이식만 하면 그 여자랑은 연락 안 할 거지? 아들 일 아니면 연락할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지유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유의 손을 잡아 끌어 안았습니다. 미안해. 됐어. 그리고 고맙다. 뭐가, 다. 너한테 다 고마워. 몰라. 그날 밤 저는 지유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눈물이 나더군요. 아들은 어색해했습니다. 제 눈도 똑바로 맞추지 못하더군요. 아들과 서먹서먹한 인생이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저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고 행복하셨어요? 우리 윤우 보고 싶어서 아빠도 너무 힘들었어. 너 보러 호주 못 가서 미안해. 아빠 사업이 이제야 자리 잡았어.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 잘 때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전처가 울었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저는 끝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전처는 끝까지 이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전처의 뜻대로 해주었고요. 엄마가 가끔 잠결에 아빠 이름을 불렀어요. 박정재, 정재야,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요. 전처는 저를 그리워했던 걸까요? 엄마는 아빠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엄마 좋아했던 호주 남자도 있었는데 엄마가 싫다고 했어요. 아빠도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이혼을 한 후 전처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기어코 이혼하고 호주로 가버리는 전처가 믿고 또 미웠어요. 아빠, 아빠는 날 그리워했어요? 그럼 윤우야, 아빠는 매일매일 널 생각했지. 아빠는 아빠 모든 걸 너한테 줘도 안 아까워. 아빠 골수도 주고, 심장도 주고, 간도 주고, 우리 윤우한테 다 줄 수 있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도 그제야 저를 안아주더군요. 다행히 아들과 저의 골수는 일치했습니다. 여보, 다행이야. 우리 윤우 살릴 수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한 지 거의 7년이 다 돼가는데 여보라니요. 미안해. 너무 기쁜 나머지 헛말을 해버렸어. 전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전처가 저랑 연애할 때 보내던 그 눈빛이었어요. 윤우와 제가 골수가 일치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인 걸까요? 저는 전처를 안고 싶었습니다. 나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전처를 놔두고 도망가듯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여자는 지유인데 전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사업한답시고 양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도 미안했습니다. 지금처럼 돈이 많았더라면 아줌마를 써서 애 양육하는데 전처를 도와줬을 겁니다. 제가 제일 가난했을 때 만난 여자가 제 아이의 엄마라는 게 슬프더군요. 전처에게 새삼 미안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유에게는 오늘 바쁘다고 거짓말을 해놨어요. 집에서 혼자 쉬고 싶었거든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데 전처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전처 옆으로 지유가 보이더군요.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지유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여자가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처와 애인 말입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지유가 전처에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잠깐 이거 전해주려고 온 거예요. 전처가 제게 쇼핑백을 내밀더군요. 수술날 봐. 전처는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마음이 쓰이더군요. 잠깐만 지유야. 잠깐만. 지유에게 말하고 전처를 따라갔습니다. 영경아. 전처를 부르자 전처가 뒤돌아 저를 바라보더군요. 미안해. 당신 여자친구 있는 거 몰랐어. 왜 온 건데? 쇼핑백에 윤우 그동안 사진 넣어놨어. 궁금할 것 같아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지우가 집에 있었습니다. 지갑을 보니 현금이 20만 원 있더군요. 택시 타고 가. 부자이긴 부자인가 봐. 택시비로는 좀 많다. 근데 나 버스가 좋아. 수술날 봐. 전처는 돈은 받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 지우는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내내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우리 결혼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지금껏 연애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혼주의라고 했어요. 그게 지우를 만난 이유기도 합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은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생각 없다며. 없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싶어. 오빠가 내 남자인 거 세상에 알리고 싶고 내가 오빠 여자인 거 세상에 공표하고 싶어. 그런 거 안 해도 나 네 남자고 너 내 여자야. 그리고 공표해도 이혼하면 그만이고. 말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결혼해 오빠.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우 엄마가 오빠 좋아하는 건 알지? 무슨 말이야. 그냥 애 때문에 애 수술 잘하고 싶어서 온 거야. 오빠, 나 여자야. 여자는 여자가 더 잘 알아. 윤우 엄마, 오빠 좋아해. 아까 집 앞에서 나랑 마주쳤는데 내가 오빠 애인이라고 하니까 그 여자 얼굴에 실망이 돌았어. 그리고 오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하는 여자의 눈빛이야. 지유야, 윤우 엄마, 나 안 좋아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우리 이혼한 거야. 그리고 설령 윤우 엄마가 나 좋아해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 너 사랑해. 지유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꾸역꾸역 먹고 설거지를 하고 저와 밤을 보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척추 마취를 하고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처가 준 윤우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처와 이혼을 하게 돼서 내 아들이 크는 모습도 못 보다니. 다시 돌아간다면 전처를 더 설득했어야 했을까요? 그때 전처가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우 위에서 골수 줘서 너무 고마워. 전처는 제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어요. 호주에서 힘들게 살았던 거야? 아니야. 너 내가 부자 됐다고 하니까 나한테 호감이라도 생긴 거야? 무슨 소리야? 전처는 그제야 저를 바라보더군요. 내가 널 몰라? 너 계속 나한테 여자짓 하잖아. 윤우 수술 앞두고 싸우지 말자. 부정타. 네 마음을 말하라고. 내가 돈 좀 생겼다니까 이제서야 끌려? 내가 부자라니까 갑자기 이혼한 게 후회돼? 어, 후회해. 나 당신하고 이혼한 거
호주 도착하자마자 후회했어. 그냥 조금만 더 버틸걸. 조금만 버티면 당신도 나도 그 어두운 터널 지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멍청해서 내 가정 깬 거잖아. 나 후회 많이 했어. 이미 늦었어. 나 여자친구 있어. 누가 뭐래? 내가 언제 재결합이라도 하지? 뭐? 당신이 살자고 해도 안 살아. 꿈도 꾸지 마. 전처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더군요. 그러더니 전처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그 어린 게 아빠 없이 살아서 얼마나 마음에 멍이 들었겠어. 내가 이혼을 해서 우리 윤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백혈병에 걸린 거야. 당신이 그렇게 이혼하기 싫다고 했을 때, 우리 윤우도 있으니까 이혼하지 말자고 했을 때 이혼하지 말았어야 해. 그러면 우리 윤우 백혈병 안 걸렸을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윤우가 벌 받는 거야. 전처의 앞으로 다가가 전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경아, 내 골수 받으면 우리 윤우 다시 건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니까 울지 마. 수술 잘 되겠지? 우리 윤우 내 죄 때문에 더 벌 받는 건 아니겠지? 너 죄 없어. 그때는 너도 어렸고 나도 어렸어. 미안하다. 전처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에게 골수는 잘 자리 잡았고 합병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경과를 보기 위해 전처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처와 저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유에게요. 제 마음속 어딘가 전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처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사랑이 아니면 애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유를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던 저를 지유가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처와 재결합을 해서 또다시 이혼하게 되면 전처와 아들이 또 상처를 받겠지요. 저도 상처를 입고요.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유와 결혼하는 날 전처는 다시 아들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전처가 제 결혼식 전날 문자로 말하더군요. 행복해. 윤우 아빠로는 최선을 다해주라. 제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도록 잘 살아야겠지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윤우를 보러 호주로 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